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를 뭐 해봤냐? 분해해보고 합성해봤지. 근데 지금 14쪽에 있는 건 힘의 방향을 분해할 때 찾아내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봐봐.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래 놓고 이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거든? 하나의 힘, 빨간색의 힘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건 소개를 해주는 거지 힘이 아니야. 힘이라는 건 고개 숙여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와있지. 요거를 정확한 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냐? 누굴 밀어? 물체를 민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힘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다음. 두 번째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봐봐. 이렇게 작용하지. 이것도 소개야, 소개.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 민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면하고 세타를 이루고선 힘을 준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쟤는 저 각 세타를 잡지 말고 여기서 주어진 각 있지. 요거 요렇게 주어졌지 얘들. 요렇게 맞아 안 맞아? 각 세타를 저렇게 줬단 말이니?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얘는 누르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당기는 거 배웠잖아. 면에 대해서 각 세타를 주고 힘을 밀어.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수평 성분은 누구냐? 수평 성분은 이거잖아, 사실. 요거.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결국 F2에 무슨 힘으로 잡아낸다? 코사인 세타 힘이지. 봐요. 이것의 뭐? 수평 성분. F2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짜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체의 알짜임은 F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았겠냐?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얘의 무슨 성분도 있겠냐? 아래로 수직 성분도 있겠지. 이건 뭘까? F2에 사인 세타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힘도 있어 얘들아? 얘의 중력이 있다. 얘 M으로 줬나? 물체? M으로 줬지? 그러면 F2 사인 세타와 mg가 합력이 뭐가 되는 거냐? 이거 뭐라 부르냐 얘들아? 아우 멋져. 아이고 욕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힘이라고 하지 얘들아? 수직항력. 그래, 수직항력을 우리가 저렇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이렇게 요게 성립한다. 이게 두 개의 설명이에요. 밑에까지. 알겠냐? 그럼 맨 밑에 퀘스천 문제 봐봐. 그 문제를 보니까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수평이동을 해. 반대로 얼마 있니? 5N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거기 설명은 왼쪽으로 이렇게 딱 5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저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5N 힘을 받는 건데 얘가 1kg짜리야. 그럼 중력은 얼마겠냐?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을 쓰면 16은 고개 겸손한 자세로. 문제는 이거지. 문제는 이거. 이 힘이 되겠지. 맞지? 이 힘이 20N이야. 근데 여기와 이루는 각이 몇 도냐? 30도야. 됐어? 그렇다면야 우리는 이 물체의 무슨 성분을 따진다? 수평 성분. 20에 얼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니? 10. 이렇게 쓰는 거지. 맞았어? 그래서 물체는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 그래서 이게 가속도야. 여기까지 됐지? 질문. 수직항력 얼마야?
자, 이 물체를 중심으로 얘들아, 이게 수직 성분이지. 이건 이거지. 얼마야? 이거 아니야? 사인 30도? 맞지? 그럼 수직항력 얼마야? 0이 있겠지? 0. 밑에 거랑 위에 힘하고 수직항력을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수직항력 밑방향이잖아. 이거 수직항력 더하기 10을 한 것이 얘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10이니까 수직항력은 0이지. 알았겠냐? 이런 일은 없어. 근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았어요? 자, 2번. 정지에 있는 물체 얘들아. 정지에 있는 물체는 R자임이 얼마니?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누자는 거지. 무슨 성분하고? 수직 성분하고 언의 성분으로, 수평 성분으로 나누자는 거야. 이렇게 나누자 이런 뜻이야. 근데 물체를 보니까 줄이 몇 개가 달려있냐? 3개가 달려있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그리고 얘는 무게가 얼마야? W인가? 맞지? 그래 놓고 힘을 줬지. 여기가 어떤 힘? F. 여기도 얼마? F. 이렇게. 각도도 줬어. 각도를 여기를 몇 도? 30도. 여기를 몇 도? 60도. 그럼 여기 몇 도일까? 90도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줄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놨어. 됐지? 자, 그러면 봐라. 지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각자의 힘이야. 분명히 봐. 여기에 장력 TA가 있겠지. 여기에 장력 TB가 있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가? 이쪽으로. 근데 장력 TA를 얼마로 준 거야? F로 준 건 거지. 이해가냐? 오케이? 그러면 요 성분을 찾아야지. 요 몇 도? 30. 그렇지. 옷가게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얼마? F 곱하기 뭐?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TB. TB도. 얘들아, 이거 몇 도? 그래. 요 수평성분 얼마?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따졌을 때 수평성분이라 하는 거 결국 얘는 F라고 줬지만 얘는 안 줬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평성분은 F 코사인 30도 2분의 1F지. 맞잖아. 그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인가? 미안해. 요렇게 쓰고, 이 힘과 이거야. 오른쪽에 일단 얼마 있냐? 2분의 1, 이거 있고, 그지? F,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수평성분. 이해가는 스키? 자, 다시 그럼. 이 아래로 뭐가 있냐? 이 중력이지. W 중력으로 줬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수직 성분이 있어야 될 텐데, 자, W는 뭐랑 같으면 돼? 자, 요쪽에 수직 성분. 이건 이거의 사인 값이지.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 이게 있을 거고. 다음. 얘는 TB인데 이건 뭐야? 사인 60도지. 그럼 뭐가 될까? 이 두 식이 성립하면 이걸 연립으로 풀면 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하냐? 수평과 수직성분 나누는 법 알겠어? 자, 밑에 퀘스천 2번 봐봐. 천정이 있고 벽이 있는데 물체를 매달았어.
몇 킬로짜리냐? 뭐 10뉴턴이라고 했네? 그지? 그럼 얘는 아래로 얼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줄이 있지. 요 줄을 P라고 잡았고 90도고 그 다음에 Q라는 줄이 있어 여기. 얘 몇 도냐? 45도. 오케이. 요거 Q라는 줄이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 제일 중요한 말. 이렇게 있잖아. 그럼 또 이거야.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어때?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지금 얘 45도니까 실질적으로 얘들아 잘 봐라. 요 수직 성분 있겠지. 그지? 뭐겠냐? 얘 Q 장력 곱하기 뭐 해야 돼? 45도지. 맞잖아. 사인 45도. 맞잖아? 그러면 그게 얼마 나와야 돼? 얘가 10이니까.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누가 커? 그러면 이것도 얼마겠냐? 맞아? 이거 얼마겠냐고? 맞아. 그게 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구나. 이해가니? 자, 페이지 17쪽을 해줬냐? 잘했어. 다음에는 너네 그 21쪽에 03번 해줬냐? 안 해줬냐? 얘들아 21쪽에 03번 혹시 그 전에 뭐 질문 있나? 혹시? 야 19쪽에 10번 봐. 19쪽에 10번. 물투는 공식 싸움이다. 없어. 그냥 들어. 얘들아 10kg짜리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각도가 몇 도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 빗면, 일정한 빗면. 일정한 빗면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됐어? A는 G 외워. G 사인 세타야. 왜 그렇지? 중력의 사인 값이니까 빗면이. F는 MA인데 mg 사인 세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내려오는 힘 10kg짜리가 각도 30도를 두고 내려온다. F 이꼴 10kg짜리. 가속도는 G가 10m/s 제곱.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얼마라고? 이게 되겠지. 몇 뉴턴이 정답이야? 50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선택 물리는 교과 문제를 열심히 풀어. 알았지? 공식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자, 이제 21쪽으로 가봐. 03번. 자, 이 문제도 뭐하고 있냐? 정지에 있잖아. 맞지? 정지에 있잖아. 그러면 줄이 있는데 이쪽이 몇 도고 이쪽이 몇 도인가? 30도, 60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지? 그지? 그리고 쉣 알았다고. 화를 내. 깜짝 놀랐네. 요게 30도 요게 60도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얘한테서 P하고 여기가 Q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PQ가 당기는 장력을 풀으라고 했잖아요. 그지? 장력을 풀으라고 했잖아. 지금 P점은 사실 우리가 보면 아래쪽으로 질량이 M이니까 얼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 아래로는 MG가 있어. 그러면 수평도 합이 0이고 수직도 0이어야 되잖아. 그렇다면야 요각이 몇 도일까? 요각 60도. 그렇지. 이 각은 몇 도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각도를 교묘하게 빗겨서 깔아준 것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 성분부터 찾아보자. 요거 얼마냐?
얘 장력을 TP라고 할게. TP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요렇게 이해가냐? 그래서 얼마?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될까? 요 값은? 자, TQ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코사인 30도. 그럼 얼마가 돼? 이렇게 되겠지? 둘이 같다야. 이해가냐? 둘이 같다. 그럼 풀렸잖아. 이해가냐? 두 힘이 같다 그러면 문제는 풀렸지. 이거 서로 지워지잖아. 그럼 TP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루트 3대 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1이고 요거 루트 3이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수직성분 해보지 않아도 되잖아. 맞니? 간단하지? 네. 얘들아, 지난 시간에 포물선 운동 했냐? 아니요. 아, 여기 할 차례인가? 좋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포물선 운동하고요, 등속 원운동, 등속력 원운동까지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포물선 운동은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봤어요. 이거를 포사체 운동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이다. 자,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려면, 자, 이러한 지표면에서 포탄을 쏘는 것처럼 볼까요? 여기서 포탄을 빵 하고 쏴요. 빵 하고 쏘면 얘는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얘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벡터니까. 어디로? 요각을 세타로 잡는 거죠. 지표면과 이런 각 세타를 잡았을 때 이 성분은 무슨 성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수평 성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속도를 우리가 V로 놓는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V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성분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성분도 있어요. 수직 성분. 자, 이 수직 성분은 V라는 속도를 요렇게 뭐 한 거예요? 분해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 책에는 Vx니 Vy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Vx가 수평 성분이고 Vy가 수직 성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력장 내에서 운동하는 거죠. 어떤 색깔이 중력의 힘을 받을까요? 중력은 수직 성분이죠. 빨간 색깔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 성분은 R자임이 얼마예요? 0입니다. 수평 성분. 그걸 가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운동할까요? 맞아요. 얘는 등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도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세로축이 V 코사인 세타로 뭐하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직 성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운동 방향과 수직 성분의 운동 방향 위쪽이잖아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무슨 운동이죠? 연직 상방 운동. 다시 말해서 얘들은 중력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다? 일치한다, 반대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고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의 운동이 나올 겁니다. 처음이 얼마예요? 이게 되겠죠. 이해합니까? 여러분, 요 지점을 명심하세요. 잘 보세요. 이 물체가 여기까지 갔어요. 수평성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얘는 안 변하죠. 등속이니까. 수직성분 어떻게 될까요? 크기? 줄겠죠? 요 정도로 줄어요. 그럼 이들의 합, 바로 포사체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여기 가도 수평성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수직성분 어때요? 아우, 됐다, 작아졌어요. 그러면 그들의 합 포사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직성분 0이죠. 질문, 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수평성분이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최고점일 때 운동 에너지 얼마였다고 봤어요, 우리? 빵. 그렇죠. 빵이었어요. 빵. 맛있겠다. 0이었는데 얘 0이 아니죠.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왜 중요하느냐? 얘가 0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지점이, 최고점이. 이해갑니까? 최고점은 0이 아니었다예요. 다시 말해서 요 지표면 근처에 있는 포사체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점은 부인 못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최소인데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성립해요. 그런데 이 지점은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얘도 더해진다. 최고점일 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 봐요. 지나간 물체는 여전히 수평성분 어때요? 같고 수직성분이 나타나고 이래서 물체가 여기쯤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음은 어디 있을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여기랑. 수직성분이 늘어나고 수평성분 어떻고? 그대로고. 그래서 이 포사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그대로 수직성분 증가하고 수평성분 그대로고. 그래서 이 물체는 여기에 와 있죠. 이게 포사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렇게 놓으면 이 수평 이동거리지. 맞지? 이건 얘가 책임지고. 맞지? 등속 운동이. 자, 여기쯤에서 최고 높이 H는 누가 책임진다? 얘가 책임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포사체, 우리 포물선 운동은 반만 보여줬잖아요. 포사체는 전체 쏴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의 반. 전체 시간의 반이 가장 높이 올라간 시간대입니다. 맞아요? 오케이? 후. 여기가 T라면
2분의 1t가 되겠죠? 가장 높이 올라간 뭐가 된다? 시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가장 높을 때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맞죠? 근데 0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포사체 운동이라 결국은 수평 성분은 무슨 운동인데? 등속 운동인데. 수직 성분은 무엇이다? 등가속, 엄밀히 말하면 연직 뭐였어요? 상방. 연직 상방 여러분 식이 어떻게 되죠? 1번 V는 기억나요? 가속도 마이너스고 처음 속도 0이잖아. 저기 존재하잖아요. 그럼 요대로 대입해봐요. 어떻게 쓸래요? 폼을 쓰는 운동에서 우리가 나중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GT 플러스 뭐라고 적어야 돼요? V0 사인 테타. 수직성분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뭐였습니까?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었죠. 어떻게 바뀔까요? H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도야, 공식이 유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GH는 이렇게. 요게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2GH라. 맞지? 그러므로 이 GH는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V0 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공식적인 유도는 이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다. 이게 빠르니까. 그게 페이지 22쪽의 내용인데 여러분 잘 듣습니다. 22쪽에 왼쪽 아래 날개글 한번 보세요. 22쪽 왼쪽 날개글 한번 보세요. 22쪽 왼쪽 날개글. 전으로 가야겠죠? 소리 없어요. 봤어요? 여러분, 수평 이동거리가 처음 속도가 똑같다면 수평 이동거리를 좌지우지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각도가 자꾸 커지죠. 여기 잘 보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요 세타가 커지면 노란색 성분이 작아져요? 빨간색 성분이 작아져요? 세타가 작아지면. 맞아요. 그래서 수평 이동거리가 작아지는 거라고요. 보면. 아셨어요? 그렇다고 각도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졸라 멀리 가는 거 아니죠? 정확하게 45에서 한 43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면 가장 멀리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뉴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로성분 속도를 이 속도만 내면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뉴턴의 원운동? 얼마였을까요? 초당 7.9km. 7.9km를 가면 지구는 굽어요. 지압? 지오이드. 지구의 곡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구에서 배를 바라봤을 때 배가 수평선 너머로 돛대가 딱 사라지는 그게 딱 8km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당 8km만 던지면 그 다음부터 또 직선 운동하고 또 직선 운동해서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우주 속도라고 해요. 인공위성의 속도. 근데 지표상에서 초당 8km를 달리면 다 타버립니다. 공기 마찰 때문에. 그래서 지표면에서 약 300km 이상. 그게 인공위성의 궤도고 요즘에는 너무 인공위성이 많아서 500km까지 간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군대를 가면
박격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박격포가 정말 정확한 포사체 운동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적군이 가까이 있어요.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입니다. 이거 무슨 각이라고 그래, 지구가? 사각. 아이고, 씨. 불절각, 반사각, 씨. 죽을래? 복각이라고 하지. 안 배운 티를 내요, 그죠? 이거 뭐라고 불러? 평각, 사각, 이렇게 불러. 아이, 참. 복각을 키워서 각도를 높이면 가까운 데 떨어져요. 저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를 조절한다? 포사각을 조절해요. 가끔 안 나가면 발로 뻥 차요. 나가요. 자, 여러분, 22쪽까지 지금 이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그때까지 높이는 전체 포사체 운동의 시간의 반이다. 2분의 1t. 전체 시간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고요. 23쪽의 내용 성분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거 최고점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건 맞지만 그 최대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의 운동 에너지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최대 위치 에너지 말고도 운동 에너지 존재하기 때문에. 포사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23쪽 날개글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 아래쪽 건 여러분, 그 중력의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각자 최대를 달리죠. 아래쪽 그래프는. 근데 바로 위쪽 포사체 운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빨간색의 역학적 에너지에 안 닿죠. 그 차이만큼 뭐라는 거예요? 수평 성분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넘깁니다. 자, 여러분, 25쪽에 대표 자료 분석을 한번 보세요. 25쪽에. 자, 거기 보시면 두 개의 포사체 운동이 있고요. 처음 속도가 어떤가 보세요. 그림에. 똑같죠? 자, 각도가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컸다는 사실. 그치? 근데 날아간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끝에 A, B가 걸리는 시간을 TA, TB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질문. A가 각이 커요? B가 커요? 각도, 포사각이 A가 크죠? 수평 성분 누가 더 커요? C, F, 네. B가 더 크겠죠? 코사인 값이니까. 그럼 B가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는 똑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시간이 A가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여러분? 이해 가요? 자, 여러분. B는 속도가 다 V예요. 근데 시간이 얘는 TA고 얘는 TB예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15R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얘의 무슨 성분? 이거는 V 곱하기 뭐가 될까요? 이게 될 거고 얘의 수평 성분도 뭐가 될까요? 이게 되겠죠? 세타 A가 큽니까? 세타 B가 큽니까? A가 크잖아요, 여러분. 각도 높은 포사체 운동을 했잖아. 맞지? 그럼 얘가 작죠?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것이, 그러니까 이 둘이 곱한 게 이거고 이 둘이 곱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누가 더 길다? TA가 긴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수평방향 속력은 어떻게 구할래요? 이 수평방향 속력은 시간 얼마 걸렸어요? 이렇게.
얘는 뭐라고 할래요?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TA, TB 누가 더 컸죠? 얘가 컸죠? 따라서 속력은 얘가 큰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TB가 작으니까 1번, 2번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1번은 TA분의 15R, 2번은 TB분의 15R. 자, 그러면 3번. P에서 A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A점이면 이거죠. 나중 속도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봐요. 우리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잖아요. 공식에 넣어서 푸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P에서 A의 연직 방향 속력을 물어봤는데 그게 처음 속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요게 연직 방향 속력이라고요. 고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연직 방향 속력인 V0 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니까 GT. 그럼 T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A냐 B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놔야 돼? 아, 얘는 이렇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얘들아. 야, 최고점에 대한 시간이 얼마라고 했지? 전체 시간에? 반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자, A 같은 경우는 얘를 대입하면 되고 B는 뭘 대입하면 돼? 이걸 대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3번에 저 최고점일 때의 연직 방향,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의 우리 이 값, 최초의 V 사인 세타는 2분의 GT A, 이게 얘의 속도고 연직 성분. 2분의 GT B가 누구 속도고? B의 연직 성분 속도고. 이해합니까? 공식에 넣었을 때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 문화예요, 공식 문화. 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뭐 T, A, T, B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요, 각각의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P점에서 속력 자체가 AB의 속력 자체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제각선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그 속력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면 가로 성분은 얼마라고 했어요? 가로 성분 속력. 가로 성분 요거죠. 연직 성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가로 성분의 제곱 플러스 연직 성분의 제곱아니에요.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V제곱. 맞잖아요? 그 두 개 값이 서로 똑같겠죠. V로. 무슨 말이에요? 잘 봐요. 저기서 우리가 여러분 물체의 속도가 이게 A고 이게 B지만 얘들 크기 다 얼마예요? V죠. V면 각자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분이에요? 수직 성분이고 이건 무슨 성분입니까? 이 둘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아닙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러면 결국 얘들 V를 누구로 나타내면 A 같은 경우는 수평 성분이 얼마입니까? 여기 써 있죠. TA분의 뭐라고 했어요? 15R. 그럼 수직 성분은 얼마예요? 세로축의 속력은 2분의 GTA. 그렇다면 이 둘을 제곱을 한 것이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거. 맞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TB분의 15R. 2분의 GT, P. 이것이 역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둘은 제곱 갖다 놓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쪽 루트를 딱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TA 곱하기 TB 값이 떨어져요. 분모를 통분하다 보면. 공식이 유도예요. 공식이 유도.
책이 없어가지고 컴퓨터가 129쪽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옆으로 와요. 네가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복사라는 걸 했었는데 초 자다가 시작하니까 책이 없어요. 자, 여러분 봅니다. 먼저 우리는 등속 원운동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원운동이 있잖아요. 일단 가속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가속도는 결론이죠. 결과죠. 가속도는 힘이 있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속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을 뭐라 부르죠? 구심력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오늘의 수업이 90% 끝납니다. 구심력까지 가면.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보게 되면 중심축이 있고요.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아, 원 더럽게 못 그리네, 씨. 찌그러졌어. 여튼, 원이, 죄송합니다. 이거 글로 따라가네. 원이 있는데, 한 점에 속도가 존재합니다. 자, 크기는 V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크기인 속력에 방향을 제시할 때 이 속력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력은. 근데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뭐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가 다르죠. 알았어요? 자, 요 각을 세타라 합시다. 여러분들은 호도법을 배워서 알고 있죠? 이 길이가 뭐면 요 호의 길이는 L로 놨을 때 세타는 R분의 1이죠. 아셨어요? 세타는 R분의 1입니다. 저게 호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주기함수가 되고요. 우리는 이 속도를 이렇게 불러요. 각속도. 뭐라고 읽어요?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각속도란 무엇이냐? 호도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당 변하는 각도. 맞아요? 여러분, 한 바퀴 뺑 돌 때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360도를 호도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갑니까? 네. 파동함수에서 이거 배웠죠, 여러분? 주기는 얼마를 곱하면 1 돼요? F가 뭐예요? 진동수라고 하지 않나요? 맞죠? 헤르츠. 60헤르츠. 한 번 주기 하는데 몇 초? 60분의 1초.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F. 됐습니까? 쓱. 자, 보십시오. 뭐라고? 암기. 다 했어요? 네. 암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때의 이 벡터, 다시 말해서 그걸 선속도라고 하거든요. 스칼라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붙일게요. 저 선속도는 호의 군데군데 그 위치마다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오, 다릅니다. 역시 똘똘한 친구네요. 방향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 접선 방향으로, 선속도. 속력은 똑같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시간당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동거리가 뭐예요? 호의 길이잖아. 맞아, 안 맞아? 시간은 뭐라고 넣을 수 있어? 주기. 이 호의 길이. L 2 파이 R. 이렇게 됐지. 그런데 아까 이거 뭐라고 불렀냐, 아까? 이거 뭐라고 불렀어? F 오! 그래도 개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메가라고 불렀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선속도 잘 보세요. T분의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암기 두 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면 주기 T는 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요렇게 바꾼 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저 공시에도 유도한 겁니다. V는 T분의 2파이R이니까 T는 V분의 2파이R이겠죠. 그 V는 선속도일 거고. 됐어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거 얘를 이렇게 썼는데 맞아 안 맞아? 여러분 R분의 V 값이라는 게 뭡니까? R분의 V가 각속도죠, 여러분들. R분의 V가 각속도거든. 아까 R분의 L 호의 길이 했듯이 그 호의 길이가 점점 좁아지면 벡터 값이에요. 응? 각도를 계속 좁히면. 그래서 그 각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R분의 V라고도 하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V분의 R이잖아요. R분의 V가 오메가라면 거기서 주어지는 요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요것이 뭘로 바뀐다?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일리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잘 안 나오지만. 저거 넣어서 풀면 돼. 그냥 T는 2파이 T분의 2파이 넣어서 풀면 되는데 거기 있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된 거냐? R분의 V를 우리가 오메가 각속도로 잡아서 그렇다. 이게 등속 원운동에서 많이 주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선속도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다? 얘들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다? 접선 방향. 그러니까 줄이나 어떤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끊어지면 접선으로 날아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구간, 매 초 방향이 어떻겠어요? 서로 다르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등속 원운동의 정의고 두 개의 식은 외워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뭡니까? 구심가 속도와 구심력입니다. 구심가 속도와 구심력. 여러분 오늘 몇 개 외운다고? 4개. 4개. 그럼 두 개 남은 게 뭐 뭔지 알겠지? 예. 그래, 그거야. 그거 하려고 들어가는 거다니? 자, 여러분. 구심 가속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뭐 구심이든 뭐든 우리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여기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원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V1으로 잡는다. 여기 속도를 V2로 잡는다. 크기 누가 크다고 했죠? 같다죠.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각 세타를 놓고 데이터 V를 구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달라요? 맞죠? 여기서 그놈의 손을 잘라버려 그냥. 넌 왼손을 올린다 책상 위에 손바닥 위로. 아니 여기다. 네 책상 위에 선 넘어가면 내가 자를 거야. 예. 더 이쪽으로. 네 정확히 가운데 앞에. 아니지 정 가운데. 더 앞에 가운데. 책상 정중앙. 거기다 놓고 있어. 그것도 벌칙인 걸 모르지. 나중에 아파. 안아줄게. 좀 기다려. 잘 봐. 얘들아, 차는 V1을 놓고 V2를 놓은 다음에 요게 벡터의 차야. 왜? V2에서 V1을 빼면 이거의 마이너스는 이거 아니겠냐? 맞아. 그지? 그러면 둘의 합은 뭐가 될까? 요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평행사변형으로 따지면 요게 하야 요거랑 같은 거야. 이해 갔어? 우리가 평행사변형으로 풀었던 거.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V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요 작용점을 일치시킨 후에 요걸 구하면 뭐가 된다? 데이터 V가 된다. 알겠냐? 근데 이 크기가 얼마였냐 얘들아? 크기가 아까 V였잖아. 그리고 이게 뭐고? 데이터 V고 요게 뭐고? 각 세타고. 호도법에 의해서 세타는 R분의 L. 기억나 아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럼 V분의 데이터 V. 크기 값을 놓은 거니까. 알았어? 너네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유도한 걸 보면 그래. 다시 말해서 잘 봐라. 세타라고 하는 것이 호도법에 의해서 요 호의 길이를 L로 놨을 때 세타는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들 그럼 V분의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 V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봐. 데이터 V는 뭐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 V 곱하기 세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니네 T분의 세타가 뭐야? 1번에 T분의 세타가 오메가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V 곱하기 오메가가 될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식을 유도해서 내는 식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V 곱하기 오메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V는 뭐라고 할 수 있지? V는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요 V는 뭐냐고. 요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요렇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저 1, 2번씩 갖고 계속 유도한 거라고. 맞아? 근데 아까 요거 보이지?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 R 곱하기 제곱이 되어서 뭐가 된다? 요게 세 번째 식이다.
여기까지가 어려워. 구심가속도 구하는 게. 그래서 R분의 V제곱이라고 외우는 것도 편하고 V 오메가도 그렇고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입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알겠어요? 예. 자, 정리를 해볼게. 가속도는 뭐라고? 가속도는 무엇이다? 거기 써 있잖아. R 오메가 제곱인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 갔냐? 요거를 외우라고. 요거 사실 여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외우라고. 얘에다 박스를 쳐놔야 되구나. 요게 요거야. 외워야 돼 이게. 알았어? 네. 그 다음 벡터니까 얘가 뭐가 있을 거야? 방향이 있을 거 아니겠냐? 아까 얘기했지. 이 빨간색 델타 V의 방향은 어디다? 원운동의 어디 방향? 중심 방향이다 라고.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라는 걸 명심해. 알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이들의 차는 가운데 중심 방향. 요 각도가 점점 좁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중심으로 계속 향하는 거야. 델타 V 값이. 알겠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구심력. 얘들아, 얘도 F지? 네. F는 뭐야? 네. A가 뭐라고 그랬어? R V제곱. 그래서 뭐라고? R분의 구쇼. 이게 구심력이야. 됐다 싶지? 네.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얘까지 포함시켜 볼게. 구심력을 이렇게 가지. M 곱하기 뭐 이게 되고 맞아? 가속도니까 이거는 이게 되고. 몇 번째 식이야? 세 번째. 이거야. 외워주세요. 예. 얘들의 방향 또한 어디겠냐? 가운데. 중심. 원운동의 어디 방향? 중심 방향. 이 방향도 꼭 기억을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풉니다. 아시겠나요? 네. 다 적었지 지금. 야, 앞에 거 저거 지워도 되지. 다 외웠잖아. 얘들아, 각속도는 뭐라고? t분의 세타이며 맞지? t분의 라지 t 주기분의 2파이지. 이건 다시 2파이 곱하기 진동수랑 같다고 했어 분명히. 두 번째 선속도. 이거 어떻게 구해? 선속도는 주기당 2파이r. 근데 t분의 2파이라는 게 뭐야? 오메가잖아. 그래서 오메가 r까지 여러분들이 했다 지운다. 자, 니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퀘스천. 자, 중심이야. A가 매달려 있고 P라는 선이야. B가 매달려 있어. Q라는 선이야. 얘 질량 각각 M이야. 여기까지 됐지? 예. 요 길이는 R이거든. 구심력 이걸 구해보자. 첫 번째 구심력을 구해보자. 잘 들어. 이렇게 일직선상 막대기나 줄에 걸려 있으면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에이씨 이렇게 되겠지. 봐, 얘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세타 어떨까? 동일하지.
다시 말해서 A와 B는 지금 이 문제로 딱 주어지잖아? 이게 동일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 오메가가 동일해. 각속도가. 시간당 세타는 똑같을 거 아니야. 질문. A는 호도법에 의해서 세타는 뭐?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 L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B는 2R분의 뭐가 되겠어? L' 되겠지. 같이 나온다고, 값이. 똑같이.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오메가 값, T분의 세타라고 하는 거. 이게 각속도, 오메가였지? 또 다른 말로, 주기 T분의 2파이. 또 다른 말로, 2파이 곱하기 진동수랑 같았단 말이야. 기억하냐? 그러면 96 공식이 두 개가 있잖아. M, R, 오메가 제곱. 그지? 아니면 M, R분의 V제곱. 4번. 이해가? 그럼 뭐를 대입할 거냐? 얘를 대입해보자. M 곱하기 R 곱하기 이걸 대입해봐. 그러면 공통된 거 지워보자. A, B 모두 질량 M으로 똑같잖아. 오메가 어때? 그럼 결국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A는 R이고 B는 2R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를 F로 놔봐. 그러면 몇 F야? 이걸로 끝이 아니야, 얘들아. 이 구심력은 R자입니다, 얘들아. 왜? 가속도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라고? F. 얘는 얼마라고? 그러면 이걸 묻는 거야. 두 번째, TQ. 장력을 묻는 거지. 줄에 걸리는 장력. 그럼 여기서는 간단한 거야. 니들이 한번 보면 안 틀린다. 이 F라는 줄이 이 Q에 걸리지. 요거 누가 당기는 힘이야? A가 B를 당기는 힘 아니야? 그럼 B도 A를 얼마로 당길래? 2F야. B도 A를 2F. 그렇다면 A는 2F와 어떤 왼쪽 힘이 합력이 됐을 때 F가 나올까? 요거 몇 F여야 돼? 3F라는 결론이 나와. 그래, 합력이 F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몇 대 몇?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구심력은 R자임이야. 그리고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면 각각에 걸리는 장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워야지. 이거 지워도 되지? 다 외웠잖아. 이거까지 거. 그치? 죄송해요. 웃었어. 우습다 이거지,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 두 번째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수행평가에도 많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관이 있는데요. 이 관에 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있고요. 얘의 질량이 M이에요. 여기에 맞닥뜨려서 A라는 애가 있거든. 질량이 스몰 m이에요.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거 뭐고요? R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왜 도냐는 거죠? 얘가 당기니까요. 뭘로? 중력으로 당기니까요. 그럼 여기도 뭐가 걸려요? mg가 걸리겠죠. 라디 mg가. 근데 우리는 이 줄에 걸리는 힘을 뭐라 그러죠? 중력. 구심력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구심력이 추의 뭐와 같은 거예요? 무게와 같은 거죠. 자, 구심력 구해봐요.
구심력 공식 M, R, 오메가 제곱. 이해가요? 이것은 M, R분의 V죠. 거기 써 있죠. 다시요. 구심력 F는 어떻게 정했다고? M, R, 오메가 제곱은 M, R분의 V제곱이다. 근데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고? 구심력이고 이게 누구고? 추의 무게인데 요거 조심하라고. 얘는 누구의 질량을 대입한 거야? A의 질량. 얘는 추의 질량을 대입한 거야. 이거 수행평가하면서 조심해. 알겠냐? 저 힘이 구심력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돌아가는 물체의 힘일 땐 구심력을 쓸 때는 그 물체의 질량을 갖다 대입해야 돼. A 질량을 대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원인으로 따지면 추에 뭐가 개입되는 거야? 중력이 개입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서, 자, 여기까지가 무난한 거야, 얘들아. 근데 말이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추가 도는데 여기에 이에 있는 거지. 원통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원통을 따라 얘가 돌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야, 원통을 따라. 그지? 그럼 통을 따라 돌게 되면 이쪽에 뭐도 있지만, 이게 무슨 역이지? 구심력이 있지만 모두 존재한다? 얘도 존재해. 이게 뭐야? 이 원통면에 대한 수직항력이야. 알았어? 이건 그래도 쉬운 거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꽃갈. 꽃갈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꽃갈을 씌워.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꽃갈을 씌우는 문제도 있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봐라.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뭐가 있냐, 얘한테 아래로 중력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지? 각세타를 준다면 수직항력 성분, 다시 말해서 이 면에 대해서 이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수직항력이거든. 이걸 구할 수 있어. 벡터의 분해로, mg를 통해서. 그지? 그러면 이 성분하고 얘한테는 이 성분이 뭐냐? 이거는 요 각세타에 대해서, 요거는 사인 성분일 거야. 응? 이렇게 꽃가리면 아까 평면일 때는 수직항력이었지만 꽃가리면 수직 성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뭐냐?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항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위로. 알겠니? 직접 해보자. 어려운 거지만 한번 그냥 에이 하면서 페이지 37쪽에 03번 가봐. 잘 보자.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여기에 이러한 뭐가 존재하냐? 원형 꽃갈이 존재하지. 이렇게 꽃갈. 그리고 이렇게 요 꽃갈의 각이 얼마냐? 30도래. 그리고 물체가 어디쯤 있냐면 정확히 중간에 요 지점에 물체가 존재해. 요게.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야. 요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로 놨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야.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야. 원뿔 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뭘 말하는 걸까? 잘 봐. 원뿔 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묻는 거야. 이해가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부터 적는다? 이게 뭐겠냐? mg야. 됐지? 그러면 이 mg에 대한 이 성분에 대해서 저 n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 성분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을 봤을 때 니들 어떤 것이 지금 보면 어떤 것이 30도가 될까? 요 값은 60이겠지. 그잖아. 이 삼각형 합이 180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냐? 그럼 요건 뭘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지 않을까? 세타 30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지금 얘기해서 30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다면 수직항력값 n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값과 같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잖아. 그럼 코사인 30도는 얼마니 얘들아? 이게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2분의 루트 3 mg가 되겠지. 지금 얘기가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냐? 결국은 이 값에 대해서 수직 성분, 저 성분의 값을 니들이 찾아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찾았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라 했는데 가속도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어? 일반적으로 이 성분이 있겠지. 이 성분. 우리 구심력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그치? 그럼 저 30도에 대한 저 성분은 어떤 성분일까? 요 성분 봐봐. 이거에 대한 이것 값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대입을 할 때 우리가 코사인 몇 도를 대입하면 돼? n에다가 60도 대입하면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n에다가 이거를 대입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96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 힘이. 어차피 n이라는 게 mg의 수평 성분이었잖아. 수평은 아니지. 지금 저 성분으로 따지면 수직 성분이지. 코사인 값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저 값을 갖고 대입하면 얘가 뭐냐? 2분의 루트 3 mg고 2분의 1이고 r분의 뭐요? mv 제곱이니까 지금 여기 지워지는 게 뭐냐? 이거 지워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값 자체가 r분의 v 제곱 값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근데 저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직항력 n이 mg라면 n 코사인 잠깐만 에이 식자체를 잘못 썼네. 여기 수직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의 성분인데 n의 코사인 30도 값이 mg라고 찾아야 정답인 것 같은데? 그죠? 요게 지금 mg라고 잡혀 있잖아요? mg 성분인데 요 성분으로 잡았을 때 요 성분으로 찾으면 이게 코사인 값이 되나요? 맞죠? 30도, 60도 맞죠? 그러면 n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mg. n의 코사인 30도를 한 게 mg가 된다. 이거 바뀐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가 잡았을 때, 요 면에 대해서 얘가 mg가 존재할 때,
이 mg랑 가까운 값을 찾으려면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라고 했을 때 요 mg라는 값에다가 요 값이 60이니까 코사인 30도가 n이고 2분의 루트 3이고 맞았는데? 왜 값이 안 떨어지지? n은 코사인 30도가 얘가 30도고 그럼 저게 60도고 사인 30도. 아, 잠깐 보자. 이거에 대해서 이 값이 30도니까 이 성분이 뭐가 되는 거야? 수직. n에다가 이렇게를 한 게 a거구나. mg를 치고 가는 것보다 저게 낫구나. 그러네. n sin 30도가 mg네. 수직 성분이니까. 오케이. 잘못 접근했어. 잘 봐라. 요 원에서 좀 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어려웠다. 봐요, 여러분. 여기서 돌고 있는 물체입니다. 중심점이고요. 여기까지가 R인데 물체는 M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게 뭡니까? 수직항력이라는 거죠. 근데 요 각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얘도 요 각과 요 각에 대한 그 각 있죠? 요 부분. 요 삼각형에 대한 각. 그죠? 여기가 요 각이 얼마일 거예요? 30도가 되겠죠? 그럼 그 위의 값은 얼마가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 n에 대해서 이게 수평 성분이고 이게 무슨 성분이에요? 수직 성분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 요 값을 따지면 얘한테는 요게 끼인 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30도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 성분 값이 얼마가 나오냐는 거죠. 이 값 얼마 나올까요? n에 대해서 값을 찾는 거예요. n에 대해서. 지금 이 아래로는 얼마가 있어요? mg가 있거든요.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요 값이 30이고 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30이 되겠죠. 그럼 요건 뭐가 됩니까? 60이 되어서 얘는 사인 60도가 되겠네요. 사인 60도 n 곱하기 뭐라고?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얼마예요? 그래서 n은 뭐가 나와요? 루트 3분의 2 mg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리고 자, 문제 이겁니다.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n에 대해서 n이 지금 루트 3 2mg인데 요게 몇 도입니까? 그럼 코사인 60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n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뭐다? r분의 m v제곱 90력이 되는 건데 얘는 이거죠? 코사인 60도는 이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mm이 지워지고 이 2가 지워지면 r분의 v제곱은 뭐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맞는 소리예요.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루트 3g니까. 요게 여러분 뭐였어? 벡터였죠. 그쵸? 그리고 지극 같은 경우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거든? 얘들아, 요 지점에 일단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할래? 요 높이만 알면 되지. 높이 h 어떻게 구해? h는
탄젠트 30도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30도라는 높이값을 구한 다음에, 알겠어? 거기다 뭐만 곱하면 돼? mg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r값 있죠, 요거. r에다가 탄젠트 30도를 곱한 게 뭐가 되고, 그럼 mg r 탄젠트 30도가 되는 거야. 얘들 탄젠트 30도 얼마야? 3분의 요거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이 바로 위치 에너지라는 걸 알았으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찾을래? 운동 에너지 2분의 1 뭐야? mv 제곱인데 뭐 갖다 대입하면 되겠냐? v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에헤, v 대신에 거기서 써 있잖아. 우리 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아까 r분의 v 제곱이 이거라고 했지? v 제곱 뭘까? 이거 아닐까? 여기서 넘어가면 되잖아. 집어넣고 풀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거 얼마냐? 3분의 루트 3r 아닌가? 얘랑 비교할 수 있잖아. 그잖아. 얘는 얼마야? 3분의 루트 3 m g r이지. 얘는 6분의 루트 3 m g r이지. 누가 커? 몇 배? 2배. 루트 2배에서 그게 틀렸잖아. 지금 내가 이거 왜 풀어줬는지 아냐? 다 이 공식에서 기본식에서 갖다 집어넣고 빼고 쓰는 거야, 이거는. 한번 풀어본 사람 맞고, 안 풀어보면 뭔 소린지 모르고. 근데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수직항력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방향에 대한 벡터 값을 표현하는 건데,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원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봐봐. 내가 되게 기본적으로 키워자고 그랬어. 자, 여기를 이렇게 X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는 거야. 당연히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거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기로 따지면 첫 출발점이 t는 0이야. 얘가 어디라고? 출발점이야. 이렇게 잡아줘.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될까? 4분의 1 t.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이렇게 놓는 거지. 자, 이랬을 때 중심 방향으로 우리는 물체를 그린단 말이야. 봐라. 물체는 각 지점에 존재해. 속도를 한번 봐봐, 얘들아. 속도. V0라는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V0.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V0. 다음에 얘는 이렇게 V0. 그 다음에 이렇게 V0. 방향이 다 달라. 또 하나. 가속도는 다 어디 방향이야? 중심 방향이라고 했지. 가속도는 다 중심 방향이야.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주기함수니까 4분의 1t
2분의 1t 4분의 3t t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지. 그리고서 얘를 한번 보자. 속도 x축의 속도를 본다 이런 얘기. 그러면 속도를 보면 먼저 노란색 보이지? 노란색. 여기 t는 0이잖아. x축에 대해서는 우측이 플러스고 좌측이 마이너스인데 얘 어디를 향하고 있냐? 위를 향하고 있지. 근데 위로 향해서 4분의 1t에 가니까 최대로 멀리 있는 곳 벡터적으로 와서 왼쪽 방향이지.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x축으로. 맞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요렇게. 아이씨, 너무 많이 그렸다. 요렇게 그려. 요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요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얘가 2분의 1t가 되면 다시 0이야. 봐, 이 부분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니까 0. 여기도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니까 0. 그 다음엔 얘가 여기 왔을 때는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x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가 얼마라고? v0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속도의 방향을 그린 거야. 얘들아. 거기는 뭐야? 이렇게 주기가 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x축에 대해서 이 방향과 이 방향은 0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말이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방향이 같냐 다르냐? 잘 봐. 이 지점은 방향이 윗방향이잖아. 근데 요 지점은 방향이 어디 방향이야? 아랫방향이지. 다르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0과 4분의 3t, t가 동일 방향이야.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파동함수에서 배웠어, 얘들. 잘 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만, 얘들아, 1파장을 어떻게 불러? 오른발, 왼발. 여기가 1파장이지. 요 위상과 요 위상이 같다는 얘기야. 요건 반대로. 이해가냐?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 너희들 그래프상에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제 Y축에 대해서 표현해봐, Y축. 출발, 이거 어디야? 플러스 Y지. 그럼 출발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Y부터. 그리고 4분의 1t, 2분의 1t, 4분의 3t, 그 다음에 t.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은 왼쪽 방향이지만 플러스 y도 아니고 마이너스 y도 아니잖아. 그래서 0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했을 때 요 지점과 위상이 같은 지점이 어디냐? 여기와 위상이 같은 지점. 또 다른 여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이 방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요거 보이지? 여기 보이지? 둘이 방향이 갑니다. 4분의 1t에서 어디 방향이야? 얘들아, 여기. 왼쪽이지. 여기 어디니? 4분의 3t. 오른쪽이지. 위상이 다르다고. 이해가냐? 0은 0인데 플러스 y도 아니고 마이너스 y도 아니고 0인데 방향이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하나를 또 그려볼게. 이번에는 시간 t에 따른 가속도를 한번 찾아봐. 가속도. 그래서 거기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x축으로 한번 찾아보자. x축으로 얘를 4분의 1t 그냥 이렇게 써볼게. 2분의 1t 그냥 t 이렇게만 적을게. 잡으면 첫 출발이 x축에 대해서 이거 0이잖아. 여긴 뭐고? 이거 봐봐. 0이 아니구나. 소리. 가속도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출발해서 지나서 내려오는 이런 거예요.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 x방인데 여기서는 뭐야? 0이지. 저 우에 대해서 0이잖아, 이거. 여기 오면 플러스지. 여기 오면 0이지. 그잖아, 세로축이니까. 우리는 가로축의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방향이 같냐고. 자, 요 지점 어디야, 방향?
4분의 1t 지점 어디야? 아래지. 여기 어딜까? 위지. 요렇게 방향이 다르다고. 저기는 위상이 다른 곳이라는 거니까. 이해가냐?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른 2분의 1t t 이렇게 잡아놓고 y축으로 잡아봐. 이 y축으로는 뭐냐? 플러스 여기 쪽 빨간색 가속도 0이지. 여기 출발. 그냥 여긴 뭐야? 마이너스지 아래쪽 이 지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히는 거야. 자, 2분의 1t 지점 봐봐. 여기지. 어디 방향이야? 오른쪽이지. 0이지만 그 다음 t 방향 어디야? 왼쪽.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가속도 방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주기함수들은 대부분 얘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일한 위상이 얘라는 거야. 같은 방향. 다음, 얘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일한 위상이 얘라는 얘기야.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주기함수의 파장이라고 불렀잖아. 가장 가까운 이상까지의 그 주기함수, 주기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파동함수들이 같은 위상에서 최대한 같은 위상까지를 왼발 오른발로 잡았듯이 주기함수를 그리면 방향이 같은 곳은 저렇게 한 주기씩 나타난다 이거지. 서로 반주기 사이에서는 방향이 반대라는 걸 명심하라. 이해가서? 너네 4분의 1t의 반주기는 누구야? 얘지? 그잖아. 속도 봐봐. 서로 방향 반대지. 그잖아. 가속도 봐봐. 서로 방향 반대. 반주기 차이는 서로 벡터의 방향이 반대라 한 주기에 돌아가야 같은 방향의 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다.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세 번째 진자운동 봐봐. 진자운동은 얘들아 방향, 크기 모두 변하는 운동이야. 지금은 사실 우리 원운동은 크기는 그대로고 방향만 바뀌었잖아. 그지? 그런데 진자는 방향과 크기가 모두 바뀐다고. 놀이공원에 뭐가 대표적이야? 바이킹. 맞지? 그래서 진자운동이라는 갈릴레이가 이제 뭐 줄의 길이에 따라 주기가 바뀌고 질량과 상관없고 이런 걸 정리를 하거든. 필요 없이 이렇게만 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자, 1번, 2번, 3번을 무한 반복하는 거야. 자, 먼저 힘을 표현해봐. 여기에 무슨 역이 존재할까? 이렇게 장력이 존재하겠지. 요게 뭘까? 중력. 그래, 중력이지. 중력은 어디가 제일 커? 에이, 똑같지. 똑같죠. 그치? 중력은 다 똑같다고, 어디든. 이해가냐? 그런데, 장력은 어떨까? 여기가 제일 커. 왜? 수직일 때는 서로 180도니까 크기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거든. 이해가냐? 여기 때가 제일 약해. 각 세타로 최대각이 벌어질 때가 제일 약하다고. 왜? 이때 되면 이들의 뭐가 존재하냐면 봐라. 평행사변형법으로 뭐가 존재해? 알짜 힘이 존재해. 알짜 힘. 다시 여기도 뭐가 존재한다고? 알짜 힘이 존재해. 그럼 이 알짜 힘은 점점 어떻게 될까? 내려오면서 여기 돼. 올라가면서 커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역학적 에너지를 말이야. 얘를 기준으로 보잖아. 얘가 무슨 상태야? 정지하잖아. 고로 3번이나 1번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건 일직선상의 운동하고 똑같아. 아까 포물선은 최고점일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건 맞지만 운동이 0이 아니었지. 이건 0이야. 이 둘 다 해서 0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세 번째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요 두 번째 운동에너지 같아. 진짜의 주기 운동. 정지기 때문에. 알겠냐? 포물선 아니었고 구분을 잘하라고. 그래서 니네 거기서 중요한 것도 그거야. 자, 장력의 크기가 최소인 지점은 누구냐? 여기야. 그러니까 장력이라는 건 줄에 걸리는 힘이거든. 최대임은 누구란 얘기야? 2번이라는 얘기야. 최대임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장력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은 그래서 어디다? 여기다. 누구랑 같다? 중력. 그렇지. 중력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 알짜임의 크기가 최소인 지점 어디야? 2번이야. 둘의 수직성 운이 0이 되니까. 이해 갔어? 얘들아, 수평성분은 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았어? 지금 얘는 수평성분에 뭐만 우리가 따지는 거야. 지금 여기 떨어지면서 뭐가 있을까? 연직, 뭐가 있어? 연직, 하래로. 자윤압공동이 시작될 거 아니야. 그지? 자윤압공동이 시작되고, 그런데 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성분의 속도도 있고 수평성분의 속도도 있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수평성분도 0이 되는 거야, 얘들아. 정지니까. 알았어? 그건 이 방향으로의 속도가 점점 늘다가 여기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서 0이 되고 이런 식의 해석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은 최고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되었지. 얘는 1, 3번은 위치 에너지가, 2번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요것만 딱 암기한 다음에 들어가. 알겠어요? 네. 자, 좋아. 여러분, 뭐 40쪽 문제는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죠? 44번 문제는 그냥 씩 웃고요. 알았어요? 44쪽의 문제는 씩 웃으세요. 나중에 내가 나올 만한 건 풀어줄게요. 자, 페이지 48쪽을 잠깐 볼게요. 인트로만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48쪽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우주 속도를 배울 거예요. 아까 쌤 얘기했지. 여러분들 초당 몇 킬로를 달렸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그랬지? 7.6. 오! 7. 오! 9. 그렇죠. 7.9km예요. 그러니까 8. 양. 이걸 뉴턴의 운동, 그죠? 원운동이라고 부르고, 제일 우주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그 우주 운동에서 뉴턴이 최초로 우주 쪽으로 역학을 갖고 나가는 계기가 되는, 그 관련 장면을 하나 배워야죠.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 우주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 테니까 들어만 봐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약 2000여 년 동안을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이제 종교석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지요? 일주일째 휴식을 취하시고,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는 얘기거든. 근데 좀 안 맞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무슨 소를 주장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걸 갈릴레이가 증명을 하죠. 목성의 미성도 관측하면서. 그죠? 그런데도 이제 종교 재판에서 이제 얘가 부정을 하게 되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지동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는 케플러예요. 무조건. 케플러라는 사람은 독일 과학자거든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여러분, 케플러가 오래된 분이에요. 어떤 그 인터넷 떠도는 야사를 보니까 케플러가 어렸을 때 뉴턴이 찾아가서 개법. 여러분, 뉴턴이 한참 애예요, 애. 케플러 죽고 나서 뉴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케플러 법칙이 형진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케플러가 어떤 위대한 이론을 세웠느냐? 브라헤라는 스승이 있어요. 이름 여러분 티코가 뭔지 알아요? 티코? 티코 많이 듣지 않나요? 아이스크림. 잠깐만요. 옛날에 국민 브랜드 자동차예요. 우리나라 대우에서 나온 차. 티코. 지금의 저기 마티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크기인데, 그래서 그때 막 되게 놀림거리가 많았죠. 가던 티코가 섰다 갔더니 껌발려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나왔어요. 티코가 유턴할 때는 왼손 내놓고 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쾌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티코 브라헤야. 이 사람이 초신성을 최초로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초신성이 우리나라 역사서에 되게 있어요. 조선시대 실록지에 보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떴다고 써있어요. 그때가 티코가 그걸 발견할 때고, 티코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별 보는 걸 즐겼던 애예요. 근데 관찰력이 너무 좋아갖고 얘가 지금의 종간 우리가 보통 각도를 별을 잴 때 도 밑에 분이나 초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관찰력은 되게 뛰어난데 이게 안 따라줘요. 요건 좋은데 이게 안 따라줘가지고 법칙을 끌어내지 못했죠. 물론 그 사람이 최고의 과학자가 된 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산에서 이렇게 밤에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별이 계속 밝은 거야. 야, 저러다 낮에도 보이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얘가 그 별을 보고 낮에 흠집 보니까 보여! 내가 저기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걔가 보이는 거야. 그럼 저거 한 달 있으면 태양과 똑같이 뜨겠는데?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 얘한테. 호사가. 모든 비밀을 얘가 알고 있으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다. 뭐 이럴 정도 얘한테 얘기하는 거요. 야, 한 달 있으면 별이 두 개가 뜬다. 근데 얘가 얘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겠어? 좀 더 멋있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별 재밌으니까 막 살에 살을 입혀갖고 하늘에 태양이 둘이 뜬다 뭐 이런 말까지 놔두는 거니까, 이제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양은 뭐요? 왕자노 국가 전복을 꿈꾸는 게 어떤 놈이요? 잡아와. 끌려왔어. 소문의 진원지로. 너 뭐 내놓을래? 거짓말이라고 얘기할래? 아, 거짓말 아니라고. 그럼 좋다. 한 달 있다가 만약에 네 말대로 태양이 두 개가 뜬다면 내가 너한테 푸짐한 상을 내리지만 아니면 네 목을 치겠다. 근데 한 달 있다가 태양이 진짜 뜬 거야. 초신성이. 걔가 다 환하게 밝아진 거지. 그래서 얘가 노비 5,000명, 6,000명과 섬 하나를 갖게 돼. 그래서 얘는 딴 건 할 거 없으니까 5,000명을 섬 주변에 쫙 깔아놓은 거야. 그리고 별을 하나씩 정해주고 관측해서 이제 자기한테 갖고 오게. 근데 가져오면 뭐하냐고. 법칙을 못 만들어내는 게 수학이 딸리니까. 그래서 케플러를 부른 거야. 독일에 아주 대성 푸른 놈이 하나 있다. 수많은 제자라고 뒀겠지 밑에. 걔는 맨날 그 질만 하고 밤새 맨날. 알죠? 돈 많고 뭐 하면 남자가 뭐해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그 짓을 하는 거고, 이제 걔들을 재론하는데 케플러가 남다른 거지. 약간의 그 자료만 싹 줘봤는데 거기서 뭐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한테 자료 줬다가 내 자리 뺏기는 거야. 안 줬어. 그래서 얘가 급작스럽게 주고. 알지? 시간 많고 돈 많은 놈이 그거 밝히면 죽는 거야. 이제 죽었어. 땡상사로 죽었어, 걔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의 자료가 다 얘한테 넘어온 거야. 그로부터 1년 동안 이걸 연구한 끝에 케플러 1, 2, 3법칙을 발견한 거야. 정말 간단해. 첫 번째, 모든 행성들은 별을 중심으로 타원궤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타원궤도의 법칙. 그 다음, 이 아이들은 타원이기 때문에 중심점이 두 개겠지.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근일점, 원일점이 있을 거 아니겠냐? 태양도 가까울 때가, 지구도 멀을 때가. 근데 멀리 있으면 속도가 느리고 가까이 있으면 빠르다. 면적 속도, 밀적의 법칙을 발표해. 그다음 마지막에 조화의 법칙이야. 주기와 그 장반경의 그 관계를 밝힌 건데, 그걸 뉴턴이 만인력 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해. 자기 이름으로.
이자 그래서 뉴턴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된 거야. 그래서 뉴턴과 케플러가 연계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공위성 궤도의 원운동 위치 90력을 통한 그것들을 증명해 볼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 무조건 증명해 얘들아. 그럼 뭘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얘들아 90력이 뭐라고? R분의 MV 제곱. 그 다음 M 곱하기 R V 제곱. 오메가지. R 오메가. 제곱식. 그죠? 여러분 각속도가 뭐라고? 오메가가 R분의 세타. 세타. 이건 R분의 V와 같은 거예요. T분의 2파이.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선속도 T분의 2파이야. 예. 근데 T분의 2파이가 아까 뭐였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R. 아까 각속도 T분의 2파이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T분의 1 F 2파이 F. 가속도 90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 이해가? 그래서 MA 했을 때 R분의 MV제곱 된 거야. 외워! 여기까지. 다음 시간 책 안 가져와. 죽여와.